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런 실종, 그리고 오늘 자정을 한 넘긴 시각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과 그리고 유가족들, 지지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먼저 저희 돌직구쇼도 표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박 시장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박 시장의 마지막 동선과 행선지는 어디였는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부터 먼저 함께 하실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박 시장 야산에서 숨진 채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도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 화면을 준비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자정을 넘겨서 발견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모자와 그리고 어두운 상하의를 입고요. 박원순 시장이 맨 가방은 검정색 가방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가방에는 박 시장이 직접 관여했었던 아이 서울유라는 서울시의 새로운 로고가 새겨진 가방, 백팩을 메고 박원순 시장이 마스크를 쓴 채 집을 나서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시장의 딸은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울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서가 발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저희들이 밤사이에 취재된 내용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면에서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해 오다가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을 것을 박 시장이 염려한 것이 아니냐. 물론 한겨레 신문의 추측입니다. 수습이 힘들다라고 박 시장이 판단한 듯하다라고 한겨레는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루 전날 서울시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공무원의 주장에 따르면 메신저와 사진 등등 나의 성추행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여성 공무원의 주장에 따르면 더 많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에 있다라고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젠더 특보 등 인권 행보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성인지 감수성엔 둔감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한겨레 신문은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탄의 압박을 박 시장이 견디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부세가 2배로 뛸 전망입니다. 산지 1년이 안 돼서 집을 팔면 양도세가 무려 최대 60%까지 가중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변경된 부동산 세제를 대책 발표할 예정인데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올릴 것, 그리고 김현미 장관 스스로가 약속했었던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저희들이 혜택 줄게요. 그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혜택 일몰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의 입장문엔 수용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번 지위는 부당하다라는 메시지를 윤 총장과 대검은 전달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해석했습니다. 대검, 국정원 사건 때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 당한 것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때처럼 지금도 윤석열 총장이 억울하게 직무에서 배제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입장문이 추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강욱 대표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대북 보따리도 못 풀고 비건이 떠났다. 비핵화 협상 재개 제스처에도 북한이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